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한지입니다. 현직 검찰청장 윤석열이 아주 깊이 연루되어 있는 그 의혹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헌정사상 초유의 검언유착 정치 공작 사건, 이와 관련해서 검언유착 혐의자로 지목이 된 이 한동훈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윤석열에 의해서 혐의 없음 처리를 하라는 지휘가 있었다, 이러한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12월 22일 아주경제의 단독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검언유착 수사 그 시작 이전에 한동훈의 무혐의, 윤석열 왜 수사 지연시켰나, 이 해당 제목의 기사 내용은 이러하죠. 아주경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검언유착 사건이라고 불리는 채널의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과의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법 검찰청에서 해당 사건의 수사가 시작이 되기도 그 이전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혐의는 혐의 없음 결론이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었고, 이것이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하에서 만들어진 그러한 결론이었다 라는 검찰 관계자의 증언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왔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이와 같이 수사가 이 윤석열에 의해서 점점 무마가 되어가는 그 과정에 대검발로 언론에서의 어떤 보도들이 쭈르륵 쏟아져 나왔는데, 이는 분명 수사팀에 대한 흠집내기가 기획되어서 실행된 거였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그런데 바로 이 주장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는가, 이게 관건인데, 아주경제는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로 윤석열에 대한 징계심의 과정에서 위원회에 제출된 그 진술서를 확보를 했고, 해당 내용을 확인을 해보니 징계위 제출 진술서는 전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인 이정현 현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직접 제출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진술서의 구체적인 그 내용은요, 지난 6월 16일에 대검 형사 일부 보고서에 이 한동훈 검사장은 혐의가 없다, 공모에 가담했다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등의, 그러니까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확정된 문구들이 딱 적혀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이외에도 이런 보고서가 작성이 된 이후 같은 날 6월 16일에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서 한동훈 검사장이 휴대폰을 압수한 날이기도 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재와 한동훈의 공모 의혹이 버젓이 있는 상황 속에서 휴대폰에 대한 그 포렌식을 하기도 이전에 이미 보고서에는 한동훈 혐의 없음, 그러한 처리가 완료되어 있는 보고서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결론이 나온 그 배경에는 5월쯤부터 있었던 윤석열의 직접 지시로 인해서 수사정보 담당관실이 주도적으로 움직였고, 윤석열 부인 김건희와 장모 최은순 사건, 그리고 채널의 이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정보 수집이 있었다라는 점을 진술서에서는 정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6일을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달 전부터 이어진 그 해당 정보의 수집은 한동훈뿐만이 아니라 윤석열에게 타격이 있는 가족 사건 등에 대해서도 정보들을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훑어가지고 수집을 했음을 진술서에 담았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를 무마시킬지에 대한 그 관련 법리조차도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만든 것으로 생각이 된다, 그런 취지의 진술도 담겨져 있었다라고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6월 19일에 들어와서는 윤석열이 이동재가 신청한 전문수사 자문단 소집을 할 수 있도록 이동재의 손을 들어주면서 그 당시 소집을 밀어붙였던 것이 이 사건을 수사하는 그 수사팀이 반대하는 내용이었죠. 전문수사 자문 소집 그 자체를, 이거는 그 합리적인 절차 과정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대한다 라고는 얘기했지만 윤석열이 자신의 권한을 사사로이 활용을 해가지고 수사팀의 의견을 무시하고 소집을 지시한 거다,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들도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러한 내용도 진술서에 담겨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진술서에는 그 부분뿐만이 아니라 당시 대검 내부에서도 윤석열이 본인과 관련한 사건에서 과도하게 개입하려는 것에 대한 불만의 소리도 상당했다, 뭐 이러한 분위기를 또 진술서에 담았다라는 내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당시 검찰 내에서도 윤석열이 좀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진술서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윤석열이 과도하게 과민 반응을 계속 일으켰는데, 그 과민 반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화를 냈다라는 거죠. 이 수사를 어떻게든 무마하기 위해서 자기 부배 검사들에게 화를 냈다라는 겁니다.
그런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작성이 되어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종합을 좀 해보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한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라는 그 증거들이 차고 넘치는 진술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윤석열이 화를 냈다, 과민 반응을 일으켰다, 이유는 뭐였겠습니까? 아, 이게 진짜 털리면 나도 끝이고 가족도 끝이고 내 최측근도 끝이고 그냥 다 끝이다. 그리고 나한테 돈줄을 대줬던 그 누군가의 재력가들도 다 끝이다. 그러한 어떤 상당한 부담감, 그런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될 수밖에 없겠죠. 아무튼 그렇게 윤석열에 의해서 이동재에 대한 구속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미뤄지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이동재는 윤석열의 지시에 만들어졌던 증거인멸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대부분의 인멸에 심지어 성공하기까지 한 겁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윤석열의 도를 넘어선 그 지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했다라고는 하는데, 대검 측에서는 총장님 권한사항, 이런 답변만 돌려줬다라고 하죠. 이런 내용도 진술서에 담겨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이 수사팀은 상당한 압박감을 느끼기도 했다라고 하고요. 윤석열의 검언유착 직접 개입이 이처럼 검찰 관계자에 의해서 사실로 밝혀진 건데, 물론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의 이런 솔직한 진술서가 필요했던 거죠. 근데 그 진술서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어디서? 징계위에서. 그런데 SBS를 비롯한 자칭 언론들은 일제히 이런 보도를 쏟아내고 있죠. 이정현 검사는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가 된다. 그러니까 이정현 검사의 그 어떠한 말도 정부를 비호하는, 한마디로 정부의 견이다. 뭐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윤석열의 비위 혐의들에 대한 증언이 모두 통하지 않도록 사전 차단을 위한 언론 플레이를 시전을 했죠. 헌정사상 초유의 검언유착, 이 정치 공작 사건, 그리고 그 안에서 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확실하고 아주 디테일한 윤석열의 직접 지시가 있었다라는 이정현 부장검사의 진술. 그런데요, 저는 이런 의문이 좀 듭니다. 그렇다면 징계위에 이러한 진술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의 징계를 고작 정직 2개월을 내린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과연 무엇인가? 윤석열에 의해 사라진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우리는 과연 언제쯤 되찾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대목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공유는 더 많은 분들이 개혁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함께 목소리를 내게 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안 누르셨다면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